오늘은 한국 전통 연희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예고를 드린 것처럼요. 그 전통 연희에 대한 세부적인 그 갈래들에 속하는 우리 이제 복합 갈래를 가지고 협의의 연희에 대한 것들을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농악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이번 수업 시간에는 농악이란 무엇인가, 농악의 기원은 뭐라고 하는가, 또 농악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단순한 거 자료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이론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요. 남원 농악과 구례 잔수농악, 금능 빈내농악이 연행하는 이번에는 농악 영상만 모았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탈춤이랑 뭐 줄타기도 들어가 있고 굿도 들어가 있는 장면들을 보셨는데요. 지금 이제 영상 장면은 농악만 들어가 있는 장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남풍이 건듯 불벼든 핑경 소리가 낭자하고. 아이 포수야, 진양반 모셔오느라 인사드리고 가야지. 영상 보시고 오셨습니까? 자, 무슨 농악, 이렇게 앞에 글자가 붙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다음에 농악을 구체적으로 하실 때 배우시긴 하겠지만, 예전에 농악은 마을마다 다 전승이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전승되는 지역 단위로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건 크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것들을 농악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농악에는 이런 놀이들을 하는구나 정도로만 영상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농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처음으로 이 농악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어디서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전통적인 문화에 대한 걸 정리해 놓은 사전이 있어요. 그걸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전에 농악이란 이렇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농촌에서 농부들이 두레를 짜서 일을 할 때 연행하는 음악이다. 넓은 의미로는 꽹과리, 징, 장구, 북과 같은 타악기를 치면서 행진하거나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하거나 노동을 하거나 놀이를 하거나, 판에서 노는 걸 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할 때 하는 음악을 두루 가리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농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단어에 대한 걸 앞에서 살펴봤다면요. 자, 농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걸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딱 농촌에서 한다는데 누가 하느냐? 그걸 이제 농민이 했다. 그 농민을 혼자 하느냐? 그렇지 않다. 같이 공동체, 마을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함께 했었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그냥 동네에서, 한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같이 일을 같이 해요. 그리고 같이 무슨 행사가 있으면 누구네 집 생일, 누구네 집 무슨 잔치가 있으면 같이 움직여요.
뿐만이 아니라 또 마을에 좀 마을 신앙이 있는데요. 마을 신앙 같은 걸 할 때 또 의례도 같이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같이 일정한 농악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농악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근접한, 이제 추정하는 이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농사 지을 때 논농사와 연계해서 일정한 농악이 발달했고, 특히 우리 이양법이라고 해서요, 좀 동남아 지역하고는 좀 다른데요. 우리는 한 번 심은 모를 이제 논에다가 한번 심어놨다가 얘네들을 다른 논에다가 한번 옮겨 다시 심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간격을 띄어서 심으면 얘네들의 이렇게 수확량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옮겨 심는 걸 이양이라고 하는데 그 이양법이 보급되면서 노동량이 많아지면서 공동노동이 발달하면서 이 농악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합니다. 특히 이제 이양법을 하려면 두레라고 하는 마을 공동체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이 조직원들끼리 같이 일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일할 때 이런 것도 좀 노동을 잊어보자. 그래서 음악도 하고 놀이도 하고 했었던 것이 농악으로 이어졌다고 보이고 특히 이 논농사는 다 아시겠지만 세시절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언제 해가 길어지는지, 언제 해가 짧아지는지,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너무 더운지, 어느 때 추워지는지 그 절기에 맞춰서 일정한 의례를 하거나 놀이들을 펼치는데 그게 농사 주기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 주기와 함께 논농사도 또 농악도 같이 연계되면서 발달되어 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왜 농악을 할 때 논농사를 할 때 농악을 했냐? 농사를 질 때 왜 이런 악기를 치고 놀지? 그냥 놀자는 거냐? 라고 하지 않고 예전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벽사진경. 자, 벽사진경, 풍농기원, 감사제의 기능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벽사진경도 한자를 다시 풉니다. 벽사는 뭐냐면 사는 나쁘다. 벽은 이제 멀리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서 나쁜 것들을 쫓아내고 지는 가까이 앞으로 나아간다. 경은 경사스러운 거, 좋은 거. 그래서 나쁜 것들을 멀리하고 좋은 거를 내 가까이 오게나 내가 가까운 곳 그 좋은 것 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걸 벽사진경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기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없애고 좋은 기운들로 가득 차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또 하나는 농사와 관련돼서 풍년이 되도록 좀 살아가려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농사 지으려면 그 과정에서 풍농이 되도록이면 튀고 농사를 열심히 했는데 농사 풍년을 이루지 못하면 다들 허탈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신에게 기원하거나 자연신에게 기원하거나 공동체의 마음을 담아서 기원하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농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잘 도와주셔서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걸 풍농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감사제를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감사의례 하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개념으로 존재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노동을 했었던 공동체, 자, 농악을 했었던 공동체, 이 사람들이 사실은 노동공동체인데, 이 노동공동체인 사람들이 금방 말씀드린 벽사진경이든지 풍농기원이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술적인 의미를 담아서 했었던 행위고, 자, 그것만 하면 너무 무겁잖아요. 근데 농민들은 그것만으로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거 하면서도 재밌어야 돼. 신명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명을 담아서 노동공동체들이 함께 연행을 하는데, 목적은 주술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서 농악 연행을 할 때 이 세 층이가 같이 맞물려서 움직인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농악이 그럼 어디서부터 왔을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런 것에 뿌리를 두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 게 보통 이제 세 가지 기원설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안택축원 기원설. 자, 안택은 뭐냐면 이제 집안, 택자가 이제 집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집안이 편안할, 안자, 편안하도록 하는 거를, 그리고 좋은 일들을 축하하도록 기원하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안택축원 기원설에 해당하는 그래서 의식음악적인 것들. 사람들이 이 안에다가 놀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신명을 풀어서 놀기는 하지만 이게 일정한 주술적인 목적을 두고 한다. 그게 이제 안택축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그 안에 이제 풍농기원까지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잘 지어야 집안이 편안하고 가족들끼리 관계도 더 좋아지잖아요. 가난한 집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쉽지 않은 것처럼. 이런 안택축원 기원설이 첫 번째 기원설이고요. 두 번째는 군악기원설, 군대음악기원설 있습니다. 이상하죠. 군대음악기원설이 농악의 기원, 농민들이 하는 음악이라고 했는데 왜 군대음악이 연결될까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반도에서는요, 조선시대나 뭐 이런 때, 전쟁이 뭐 계속 있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군인들로 계속 상주하고, 뭐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서, 일정한 인원수만 평상시에는 군인들로 재직을 하고요. 유사시에, 나라의 위기가 처했을 때는 농사 짓는 농민들이 군인들로 차출돼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조직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걸 농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으면서 군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농군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일정한 시기에 가서 훈련도 받고 오고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다가 이런 조직이 움직일 때, 여럿이 움직일 때는, 이런 대열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좋아. 이런 걸 할 때 이런 옷을 입으니까 훨씬 이렇게 통일성이 있고 좋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깃발을 들고 어떤 사람들이 리드하는 사람이 따라오게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특정한 의상을 사용을 하니까 그 의상 안에 사람들의 통일성을 갖추고, 또 이렇게 평소에 입던 거랑 좀 다른 특이성을 보여줘. 아니, 머리에 쓰는 게 원래 뭐 이런 군인들이 쓰는 게 있는데 이걸 쓰니까 농악을 할 때 쓰니까 굉장히 뭔가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군대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이렇게 농악의 형태에 접합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걸 군악기원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거는 또 종교적인 배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냐면 굿중패 건립음악 기원설이라고 합니다. 자, 굿중패 건립음악 기원설. 건립음악은 다른 말로 뭐냐면, 이제 음악은 아시겠 거고, 건립은 뭐냐면, 이렇게 뭔가 남들한테 가서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거지여서 얻어먹는 거는 아니고요. 사람들끼리 조금씩 일정한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조금의 음식, 아니면 조금의 어떤 자기의 부담감을 한 사람이 다 가지면 좀 힘든 걸 공동체의 사람들끼리 조금씩 나눠서 가면 훨씬 더 쉽게 큰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거나 쌀을 모아서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사거나 이렇게 했었던 걸 건립이라고 하는데요. 그 건립을 할 때 일정하게 예전에 절에서 이런 놀이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이런 돈을 걷거나 쌀을 얻어오거나 이런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굿중패라고 가리키기도 했었다고 한다. 또는 절 건립패 이렇게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농악을 할 때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심히 보셨으면 머리에다가 뭘 쓰고 있고요. 뭐 손에다가 뭘 들고 있고요. 뭐 이렇게 할 때 좀 곡갈이라고 해서 머리에 이렇게 흰색으로 삼각형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막 동그랗게 뭐가 막 색깔이 들어간 종이가 머리에 얹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이제 그걸 곡갈이라고 하는데 그걸 한다거나 몸에 여기다가 이제 노란색이나 빨간색 또 파란색의 띠를 두른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이 정도 불교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원설로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시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의 농악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농악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었잖아요. 농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의례적인 것, 그리고 그 안에 신명이 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인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바로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의 농악이 어디서 왔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현재의 농악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의식적인 기원, 또 그것과 관련된 이제 좀 문화적인 배경,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농악이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것도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의 모습이 과거의 그것이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주술적인 기원 이런 것들을 담았었던 것이 앞에서도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강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대 제천 의례와 관련된 부분에서 풍농기원 의례나 이런 것들 형태랑 같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게 풍농, 그래서
농사가 잘 돼.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모여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생산물, 먹을 거가 많이 생산되는 것인데요.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농경이었기 때문에 고대에서는 뭐 지도자든지 아니면 농민, 일반 백성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풍농이 되기를 기원을 했었죠. 그런 기원에 해당하는 것들 안에서 우리가 이제 농학의 시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자료로서 이런 풍농을 기원했었던 흔적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대 사례인데요. 청동기 문화에서 일정한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발견된 농경문 청동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앞면, 뒷면 그림이 다 있는데요. 그 뒷면 쪽 그림입니다. 뒷면 쪽 그림이 이게 지금 청동기라서 파쇄가 되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만 흔적이 있는데, 자, 이 청동기 그림 중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좀 약간 길쭉한 어떤 조형물체가 있고 그걸 확대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있는 그림 속에 뭔가 머리에 뭔가를 이렇게 삐죽한 뭔가를 쓴 사람인지 뭔가를 들고 있는 건지 머리에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여성은 아니겠죠. 네, 지금 여성이 아니란 걸, 이렇게 상반신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남성이라고 하는 걸 하반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데, 더군다나 농사 짓고 있는 남성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들여서 땅을 파고 있는 남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성의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는 이 남성이 농사 짓는 장면을 왜 여기다 그려놨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문인 거죠. 그냥 심심풀이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주술적인 기원을 담고, 특히 남성이 벌거벗고 농사를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벌거벗고 남성이 있는 장면을 이제 풍농기원에 해당해서 땅은 우리가 보통 여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파고 있다고 하는 건 남성과 여성의 성교합과 유사한 형태로 이해를 해서 풍농기원의 장면이 그려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풍농기원의 방식이 고대에 우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고대에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아있는 다른 문화권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런 문화권들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집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집트에 여러 가지 벽화들이 있죠. 뭐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것들이 그려져 있는데, 뭐 거기에 뭐 사자의 서 같은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들인데 거기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 대한 그림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쌀농사가 발달이 되어 있지만 이제 저쪽 유럽권으로 가면 갈수록 밀농사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밀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수확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농사 짓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다양한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청동기 안에 그려놓은 것들이 일정한 의미적인 부분에서 고대 사회에 굉장히 통하는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농사와 관련된 풍경에 대한 기원에 대한 생각들이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것들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왔을 텐데 우리가 실질적인 모습을 좀 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은 한 1000년,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은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는 않아요. 그 이후에 사실 조선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바로 농학과 관련된 또는 농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직도라고 하는데요. 경직도는 농사 짓는 장면, 뭐 이런 것도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경직도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임금님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서 임금님은 평소에 밖으로 막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뭘 하고 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12계절 동안, 아니, 그러니까 12달 동안, 4계절 동안 어떻게 사는지의 모습을 12폭짜리 그림에다가 그려가지고 1월 달에 사는 모습, 2월 달에 사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린 그림이 경직도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농사 짓는 장면, 뭐 가을이 되면 농사 지은 걸로 지붕을 바꾼다던가 뭐 이런 장면도 있고요. 또는 우리 옷 지을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누에를 키운다던가 이런 장면들이 그 안에 그림으로 그려져서 계절별 활동이
기록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조선시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경직도 같은 그림이 여기 있는 것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병풍이기 때문에 병풍은 혹시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 있고 사극 같은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익숙하게 아실 텐데요. 서양의 파티션이랑 비슷합니다. 파티션에서 경계를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그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미적인 감수성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파티션을 액자로도 사용하는 거죠. 그 안에다가 그림도 집어넣고요. 글씨도 집어넣고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미적인 감수성을 포함시키는데 그 안에 그림으로 넣은 것이 바로 경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직도 중에 농사 짓는 장면, 농악하는 장면 등등이 포함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은 이한철이라고 하는 19세기 후반의 인물이 그린 그림입니다. 총 10폭짜리 그림을 그렸는데 그 10폭 중에 5번째 그림 안에 세시풍속도 중에 농악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분 확대를 하면 보시면 이렇게 뭐 허리를 숙여서 일하는 사람, 뭐 일어서서 좀 움직이는 사람, 근데 중간에 빨간 걸 가운데다가 이렇게 배 있는 부분에다가 놓고 팔을 이렇게 양손으로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이렇게 몸에 걸치고 있는데 그걸 이거 악기입니다. 이걸 장구라고 하는 악기인데요. 이 장구를 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동안 이 사람은 마치 배짱이처럼 악기를 치면서 놀고 있어요. 옆에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소고를 연주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그림으로 남아 있어서 아, 지금 현재 앞에서 영상에서 뭐 이번 시간에도 보셨고 전 시간에서도 보셨었던 농악 치는 장면에 좀 더 원형적인 형태의 모습이 이런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습이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70년대에도 확인됐습니다. 농사하는 과정에서는 앞에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멋있는 옷을 입고만 농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옷을 입고 그냥 평상복을 입고 농악을 했었습니다. 자, 농악이 복합관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떤 성격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 자, 그건 음악적인 요소, 춤적인 요소, 놀이적인 요소, 노래적인 요소가 다 복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농악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데요. 왜 타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느냐? 선율악기는 특히 현악기 같은 경우는 고정된 자석에 앉아서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움직이면서 막 놀이를 하면서 쳐야 되기 때문에 타악기를 가지고 이동이 편한 악기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놀이를 단순하게 하나만 할 수 없으니까 긴 시간 동안 노는 동안 앞놀이라고 하는 것과 뒷놀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의적인 요소까지 집어넣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놀이를 하면서 진행을 하죠. 자, 복합갈래로서 농악에 해당하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요소들이 포함됐는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사진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앞에서 조금씩 봤으니까요. 자, 사진 이거는 금능 빈내 농악이라고 하는 한국의 경상북도 지역에 전승되는 농악입니다. 자, 이 농악의 앞에 보시면 하얗게 길다랗게 뭐 한자가 써 있는 쭉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그걸 이제 농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기수가 있고요. 저 뒤쪽에 빨간색의 삼각형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영기라고 하는 기입니다. 기를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악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치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치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징을 들고 있는 사람, 장구를 들고 있는 사람, 북을 들고 있는 사람, 꽹과리를 들고 있는 사람들, 소고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은요, 평택농악이라고 하는 농악입니다. 평택 지역에 전승되는 농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 치배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사진 바깥에 있고요.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찍은 사진은 뭐냐면 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 머리 위에 사람 머리 위에 사람 팔 옆에 사람 이렇게 총 5명이 있어요. 이걸 이제 무동이 5명이 같이 있다고 해서 오무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정한 고개적인 기회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놀이를 펼칩니다. 이러한 형태까지 같이 농악에 있다. 또 하나, 자, 이건 영광농악입니다. 전라남도 지역에 머리에 고가를 쓰고 있고, 근데 얼굴에 뭔가 다른
걸 쓰고 있어요. 앞에 보셨던 농악에서의 사람들의 얼굴과 다르죠. 앞에서 다른 농악의 사진에서는 그냥 맨 얼굴이었는데 여기서는 얼굴에 뭘 쓰고 있어요. 탈을 쓰고 있습니다. 이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을 바로 잡색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다 합쳐서 또 다른 말로 뒷치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치배 사람들끼리 집중적으로 하는 일, 뒷치배 사람들끼리 집중적으로 하는 일, 뭐 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 이런 식으로 각각 다양한 형태의 놀이들이 포함된 것들이 바로 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농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농악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농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구한 역사를 가지고 이어져 왔고 현재에도 이어져 오고 있지만 또 그것이 그대로만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농악이 또 다른 형태로 재탄생하는 일이 20세기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 이름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물놀이라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사물놀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